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생활 8년 차로 영업지점에서 근무하는 미연 씨는 최근 새로 부임하신 H 부장님 때문에 힘겨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H 부장님은 성격이 급하고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일을 하시고 고객의 말은 곧 법이라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회사 규정상 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무조건 고객의 말을 들어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로 미연 씨를 불러서 너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란 말이야. 계속 말대꾸 할 거야? 너 계속 말대꾸 하면 내가 인사팀에 너에 대해 좋게 이야기할 것 같아? 승진 못할 줄 알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며칠 후에 미연 씨는 인사팀 직원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또 하루는 고객 컴플레인 전화가 걸려오자 성격이 워낙 급해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조건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와 라고 하시며 무조건 미연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본인이 점심 식사를 안 하고 일을 하니 미연 씨가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눈치를 주었습니다. 화가 나면 책상을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질러서 사무실은 늘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미연 씨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불면증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지는 않았겠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과 해결 절차로는 먼저 기록하기가 있습니다. 일자, 장소, 상황, 함께 있었던 사람,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정보를 모두 기록하며 날씨나 옷차림, 시간, 당시 걸려온 전화 등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기록은 구어체로 기록하도록 하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감정 등 일지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기록한 내용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출퇴근 및 업무 내용을 기록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할서 등을 제대로 작성합니다. 심할서 작성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부당하게 심할서를 작성할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고 본인의 잘못이 아닌 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음은 증거 모으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하고 문서, 이메일, SNS 등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 파일, 사진, 진단서 또는 상담 확인서 등이 증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 내에서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 환경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위하여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수행할 담당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상담자와 조사자는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식 조사 절차의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별 고려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사건 접수 단계입니다. 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불문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 사건을 접수하도록 합니다.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 조직에게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 조직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담자는 먼저 상담을 포함한 사건 처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비밀이 유지될 것임을 고지하고 신고인에게도 또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 또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를 상담하지만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먼저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상담합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는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해결 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등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상담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진솔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해결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제도와 사내제도의 절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약식조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약식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자는 약식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약식조사 보고서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 경위,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요청사항 등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정식조사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정식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 방향,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합니다. 조사의 기간, 조사자,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규범화하여 사전에 주지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조사하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자는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조사자 개인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장소 변경, 휴가 부여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으로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피해 정도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의 공개 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고 배치 전환 등을 통한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자가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면 사업주에게 이를 보고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상담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합니다. 정식 조사를 실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다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요청 시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상담, 코칭, 교육 등을 받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은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